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포항시가 국제사회와의 소통에도 속도를 내며 전 세계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설계합니다. 시는 2025 세계지방정부 기후총회에 참석해 2027 이클레이 세계총회 유치를 목표로 글로벌 기후 리더십 강화에 나섰는데요. 국제무대에서 포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포항시는 14일부터 16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세계지방정부 기후총회에 참석해 2027년 이클레이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주력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모두를 위한 과학 기반의 녹색 전환을 주제로 열렸으며 전 세계 50여 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포항시는 이클레이 한국총회에서 사람 중심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에 가입해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시는 철강도시에서 친환경 산업도시로의 전환과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추진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전환에 대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했습니다. 또 포항시는 이클레이 회장 등 고위급 인사를 잇따라 만나 2027년 세계총회 포항시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며 강력한 유치 의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오는 4월 30일 이클레이 세계본부에 세계총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올해도 책을 통한 시민소통의 장을 열었습니다. 시는 2025 원북원 포항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확산의 출발을 다시 알렸는데요. 포항시는 앞으로도 지역 독서문화를 이끄는 다채로운 활동으로 시민과 함께 책의 가치를 나누며 책 읽는 도시 포항의 여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7일 포항시는 송도 해수욕장 여신상 광장에서 2025 원북원 포항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의 책은 시민 추천과 심사를 거쳐 어린이, 청소년, 일반, 각 부문별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올해의 책 선포식을 시작으로 원북 공모전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독서 문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9월 포항 독서대전과 연말 행사 마침표 그리고 시작에서는 올해의 책 작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한편 이날 국립중앙도서관 포항 분관 유치를 염원하는 캠페인도 진행됐습니다.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간의 의정 활동에 집중했던 포항시 의회.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며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15일 본회의 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주요 내용 전해드립니다. 포항시의회는 15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하며 의정 활동을 마쳤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최광열 의원이 이동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얘기했고 김철수 의원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영일만대교 노선 변경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김은주 의원은 시민 참여형 지진 아카이브 구축 등을 통해 포항 지진의 아픔을 극복하고 이를 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으로 전환하자고 했으며 김상백 의원은 골프장 사업 승인 절차 및 준공 검사 강화 등을 당부했습니다. 임주희 의원은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나셀 산불 감시용 CCTV 설치 및 헬리카이트 도입을 통한 산불 감시 체계 강화를 제안했으며 박지룡 의원은 오천읍 인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생산 설비 설치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이후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2025년 당초 예산 2조 8,900억 원 대비 1,370억 원 증액 제출된 추경 예산안 3조 270억 원에 대해 일반 회계 세출 예산 4억 7,840만 원 삭감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함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4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 호미곶 해안단구, 연암동 화석산지 등 7개 지질 명소를 포함한 경북 동해안 세계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은 한반도 자연유산의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생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포스코 PS테크가 세이브 더 칠드런 경북 동부지역 본부와 2,700여만 원 상당의 복지시설 환경 개선 지원금과 식료품을 포항시에 전달했습니다. 지원금은 장애인, 아동, 복지시설의 환경 개선에, 식료품은 취약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16일 포항시청에서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와 우호 교류협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동성 경제 기업인 등이 참석했으며 양도시는 관광, 산업,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국제 교류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16일 포항시는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 수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효율적인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긴 해안선이 있는 포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해양 쓰레기의 체계적인 저감 방안을 수립하며 중간 보고회에서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드론 등 첨단 기술 활용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포항시가 체류형 해양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적 민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16일 코스타밸리 모나용평 임직원들을 만나 코스타밸리 관광 휴양지구 조성을 위한 개발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코스타밸리는 장기면 일원에 조성되는 고급 관광 복합단지입니다. 포항시가 포스코 PH솔루션, 세이브 더 칠드런과 지역 내 취약계층 위탁가정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홈앤드림을 추진하는 바 18일 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 사업으로 취약계층 가정당 800만 원 규모로 도배, 장판 교체, 노후시설 보수가 진행됩니다. 18일 포항시가 부모들의 양육 고민을 덜어줄 포항시 부모 콜센터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모 콜센터는 아동 양육 상담부터 필요시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경북도 공모 사업에 선정됐으며 한동대학교와 협력해 추진됩니다. 네, 포항시 북구보건소가 흥해읍으로 이전하면서 더욱 촘촘하고 전문화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북구보건소와 함께 자리한 트라우마 센터는 재난에 대한 불안, 두려움을 가진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시민들의 일상 속 건강은 물론 위기 상황에도 시민의 곁을 든든하게 지킬 북구보건소와 트라우마 센터 함께 다녀왔습니다. 지진으로 흔들렸던 포항이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반가운 소식을 오늘 함께할 1일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5살부터 포항에서 살고 있는 시민 리포터 홍민정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포항 토박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민정 씨 혹시 2017년에 있었던 포항 지진 기억나시나요? 그때 아이가 어려서 병원에 있다가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려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곳이 흥해가 굉장히 피해가 컸었는데 이곳이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고 있다면서요? 최근에 옆에 포은 흥해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시설이 훨씬 더 좋아졌답니다. 절대로 흥해를 떠나실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어떤 곳인지 함께 둘러보러 가실까요? 네. 라이브 포항! 흥해읍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은 기본, 남녀노소 모두의 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북구보건소와 트라우마 센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날마다 행복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포항시 흥해읍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포항시는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도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국내 최초로 재난 대응형 특별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의 하나로 북구보건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진료와 처방은 물론 질병 예방과 심리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데요.
몸이 아프거나 예방접종이 필요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건소를 찾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곳 북구 보건소는 일반 보건소와는 다르게 특별한 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북구보건소는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중심의 토탈 헬스케어 센터로의 역할과 모든 시민들에게 열린 보건소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건립하였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 스마트 건강체험관에서는 낙상 위험 예방 시스템과 AI 보행 분석 장비, 혈압 혈당 체크, 체지방 측정, 눈 건강 검사 등 실시간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말 시민들에게 딱 필요한 안성맞춤 서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오. 지금까지의 보건소는 잊어도 좋습니다. 남녀노소 모두를 만족시킬 보건소가 탄생했는데요. 어린이 건강 안전 체험관에서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콘텐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즐겁게 놀면서 건강 정보를 체득할 수 있으니 정말 일석이조죠. 보건소 어쩐 일로 오셨어요? 오늘 영양 플러스 중간 평가가 있어가지고 상담받으러 왔어요. 예약하고 왔어요. 되게 다양한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즐길 수 있는. 밑에서 아기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 로봇이랑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놀았던 것 같고 안 그래도 저도 집에 가기 전에 한번 좀 여기저기 둘러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이 있는 게 일단은 너무 좋은 것 같고 포항에 이런 공간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기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진료관에서는 예방접종은 물론 다양한 질병을 진료하고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지진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포항시.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제가 가봤던 전국의 보건소 중에서 이곳이 단연 TOP 탑입니다. 우리 민정 씨는 어떠셨어요? 둘러보니까. 제가 3층과 4층에서 진료 체험을 한번 다 해보고 왔는데 병원 못지않게 체계적인 진료가 가능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 그런데 1층에는 카페도 있고 키즈 체험 시설도 있어서 보건소 같지 않은 시설이었어요. 그리고 위에 또 치과도 있다면서요? 치과 같은 경우에 이제 간단한 구강 검진이나 불소도포 그런 게 다 가능해서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치과 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동네에 이런 공간이 있다니 너무 부럽다 진짜. 크게 주민인 게 너무 좋아요. 아직 만족하긴 이릅니다. 북구 보건소 옆에 있는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시민들의 정신적 회복을 돕고 있는데요. 상담과 심리 치료는 물론 심신 안정실, 테라피룸 등이 마련되어 있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보건소를 둘러보고 왔는데 트라우마 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트라우마 센터는 2017년에 있었던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셨던 주민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러면 트라우마 센터는 저희가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될까요, 선생님? 저희 센터에 처음 오시면 접수 면접이라고 첫 상담을 하시고요. 또 상담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항에선 건강관리 정말 쉽죠? 북구 보건소와 트라우마 센터를 가까이 하면 누구나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열린 보건소와 함께 건강한 일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포항 시민의 활기찬 일상을 위해서 건강 문화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북구 보건소와 트라우마 센터. 오늘 하루 종일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민정 씨? 사실 이렇게 보건소를 꼼꼼하게 둘러본 적이 없었는데 유용한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너무 좋은 곳이라서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꼭 와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행복을 위해서 우리 북구 보건소와 트라우마 센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우리 포항의 살림을 함께 꾸려갈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포항시는 2025년 주민참여 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통해 우리 시 예산 쓰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데요. 시민 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부터 도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까지 포항 시민이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됩니다. 공모 기간은 6월 30일까지인데요.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물론 방문, 우편을 통해서도 의견 제안이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함께 만드는 포항의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